트랙백 할 때 이 주황색으로 설정해 놨어요. 여기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보면서 여기 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따라가면 내가 왔던 길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TRX 이것은 가성비 제품입니다.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간다는 큰 장점, 튼튼하다는 거, 방수도 뛰어나고. 일주일 오지 쭉 탐사하고 나면 지금 마지막 판란한 공항에서 이제 여기서 메인랜드라고 부르는 곳, 그러니까 본토의 좀 도심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메이즈핏 TRX2 모델인데 국내에서 출발할 때 100% 충전해서 지금 오지 7일 일주일 딱 사용한 그 배터리가 한 30%밖에 안 됩니다. 한 75% 나왔나? 되게 그 용량이 오래 유지됩니다. 국내 삼성 스마트워치 제가 안 쓰니까 그거는 거의 딱 하루도 제대로 못 견뎌요. 특별한 기능 쓰지 않더라도 이 같은 경우는 물론 얘는 뭐 GPS로 백업을 쓰지 않았지만 한 달 가까이 충전 안 해도 써도 되기 때문에 되게 그 믿음직스럽습니다. 배터리 그다음 내구성 아주 만족스러워요.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TX. 그래서 지금 딱 배터리 체크해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거는 한 25%밖에 안 됐어요. 총 일주일 기간 동안. 그래서 TX3로 바꿀 생각입니다. 살 거예요. 더 배터리가 더 좋아졌다. 감히 저거 새로 나온 뭐 피닉스 AC든가 아니면 감히 엔듀로 3. 사실 감히 엔듀로 3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토당토하는 한국의 가격 정책 때문에 별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결국은 TRX3로 다시 바꿀 예정입니다만, TRX 중국 제품이 한데 잘 만들었어요. 가성비 있게 충분히 아웃도어용으로 막 쓰기 정말 괜찮은 가격. 엔듀로 3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미국은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썼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그대로 픽스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가격 정책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성능이 엄청 개선된 건 아닌데 그럼 굳이 사줄 필요가 없죠. 이거 여러 개 사서 계속 막 쓰는 게 낫다는 얘기죠. 다 탔네. TRX2 모델 제가 1년 좀 넘게 했었고 최근에 오지에 사용을 하고 중간중간 뭐 고도 방위 좀 체크하고 약간의 어떤 경로 짧은 경로만 좀 체크하고 했고 사실 GPS를 그리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어쨌든 기본적인 기능 시계가 유지되는데 한 일주일에 한 30% 정도 충전에 대한 큰 부담이 없어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방수 잘 되고요. 이제 단점은 이게 만약에 어떤 지도 기능, 내비게이션을 좀 쓰려면 경로는 기록이 되는데 백그라운드 지도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지도가 제공이 안 되고 또 이 경로가 북쪽으로 노스업으로 픽스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적인 우리가 익숙하던 내비게이션 어떤 보는 방법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좀 불편한 요소입니다. 꽤 숲속인데도 수신이 잘 됩니다. 여기도 수신이 잘 된 편입니다. 크게 가민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대신 이게 내가 보는 방향의 지도 경로가 아니라 지도는 고정되어 있고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화살표로 방향이 지시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독도법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한 분은 이게 큰 문제 없습니다만,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회전시켜 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커브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내가 가는 방향에 이렇게 돌면 지도가 지금 영상처럼 회전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있다가 내가 돌면 지도가 같이 도는 거죠. 이렇게. TRX2의 지도 경로 표시 방법은 내가 이렇게 돌아도
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이쪽으로 보더라도 화살표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는 가만히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숙달이 좀 필요하다. 계속 그러다 보면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만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제가 1년 가까이 쓰면서 요건 좀 개선해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네, 바로 그 불편했던 대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기능이 개선돼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T-Rex 3 지금 정식 판매가는 349,000원인데 지금 5만원 쿠폰이 적용돼서 거의 30만원 정도의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네, 정식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구매를 했었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외형적으로 지금 팔각형으로 좀 바뀐 게 일단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그 경로상의 지도가 회전하는 좀 뭐냐면 노스업 항상 북쪽을 기준으로 우리 지도처럼 나침반이 회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장 지도가 회전하는 여기서는 어드밴스 모드라고 부르나? 어드밴스 모드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지도가 회전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존 사용자가 익숙했던 방법, 노스업 방법. 그다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익숙된 방법. 요거 어드밴스 업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 체감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외형적 차이는 지금 이 팔각형으로 바뀐 거. 그다음 실제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체감적 차이는 그 지도를 경로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제 내 보는 시각 쪽으로 맞춰준다. 내가 보는 방향 쪽으로 맞춰주는 그 어드밴스 업이 가장 큰 체감되는 이제 성능 차이입니다. 배터리는 사용해 보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둘 다 배터리 오래 갑니다. 일반 시계 모드로 썼을 때는 한 달 충분히 넘어요. 뭐 이것저것 좀 쓰고 체크하고 건강 운동할 때 조금 좀 쓰면 한 3주는 거뜬히 버팁니다. 자, 기존 GNSS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듀얼 밴드에다가 6개의 대표적인 GPS를 비롯한 나머지 5개의 위성 신호를 받을 수 있고, 그걸 내가 배터리를 고려해서 전력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가장 큰 거는 이 오프라인 지도를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ex 2 같은 경우는 그냥 궤적만 기록할 수 있는데, 여기 T-Rex 3로 넘어오면서 기존 프리미엄 모델이었던 T-Rex 울트라에 있었던 이 오프라인 지도 모드를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지역 또는 국가의 지도를 다운로드 받아서 시계에 옮겨놓고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시계 자체에 내장된 지도를 이용해서 남대로 탐색 또는 탈출 또는 이동 요게 가능하도록 바뀐 게 가장 큰 또 기능상 업그레이드된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T-Rex 2를 쓰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야외 활동할 때 필요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손가락 몇 번의 동작으로 바로바로 파악이 됩니다. 다른 제가 아웃도어 스마트 시계 가지고 써봤을 때 불편합니다. 버튼 누르거나 또 찾아 들어가거나 이 메뉴를 커스텀하는 게 취약하다 보니까 이 되게 그 기능을 빨리빨리 즉흥적으로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T-Rex 2를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직관적이다. 그다음 내가 원하는 그 기능의 그 버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터치할 수 있는 그 아이콘들을 내가 마음대로 배치하고 줄이고 넣고 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내가 그냥 바로 선택해서 이런 정보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봤을 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하우가 꽤 많이 반영된 시기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T-Rex 2를 쓰면서. T-Rex 3를 써봐도 똑같습니다. 그 편안함을 그게 굳이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건 장점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선시킨다고 해서 굉장히 좀 어거지로 그 메뉴를 섞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대로 계승합니다. 장점을 그대로 잘 계승했어요. 저 같은 경우 잘 보는 게 요거 기압 고도 요거 같이 이 안에 다 들어옵니다. 굳이 안 들어도 한눈에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나침판을 선택하면 이 안에 고도, 기압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여기 좀 특징적인 뭐냐면 요거 딱 누르잖아요. 가운데 요거 딱 누르면
내가 현재 기점을 해서도 방위각을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기능입니다. 그다음 뭐 운동 모드는 뭐 제가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러닝을 하는 거나 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철인 3종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운동할 때 조금 써봤어요. 웨이트 뭐 집에서 맨몸 운동하고 이럴 때 좀 써봤는데 큰 뭐 정보력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정도 운동했구나, 유산소 운동 얼마 했구나, 뭐 무산소 운동 얼마 했구나, 뭐 칼로리 얼마 대략 소모됐겠구나, 뭐 심박수가 어떻게 변했고 이 정도 뭐 정보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다양한 운동기를 제공한다니까 그건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해당되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쓰면 뭐 운동하다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단점은 이 시계 스트랩이 좀 이 실리콘이 전 촉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기존 거도 벨크로 방식으로 바꿔서 쓰는데 역시나 저도 스트랩을 앞으로 바꿔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기존 22mm짜리 꼭 이 TX 이 2나 3의 전용 스트랩이 아니더라도 일반 22mm짜리 시계줄을 바꿀 수 있도록 어댑터가 제공됩니다. 이것도 칭찬해 줄 만하죠. 그리고 이 워치페이스 시계에 디스플레이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우선적으로 디스플레이에 나와줬으면 하는 건 당연히 뭐 시간이나 날짜는 당연한 거지만 저 같은 경우 일몰 시간과 일출 시간 요거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를 이제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져보니까 와 꽤 많은 다양한 디스플레이 중에 그 정보를 넣은 게 한 4-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지금 하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은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꼭 저같이 뭐 그런 일몰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시계의 정보들이 필요한 것들은 디스플레이에 여러분들이 커스텀해서 물론 기존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만들어진 것 중에 최대한 근사치 값을 가진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사용자 편의성을 많이 배려한 그런 제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박도 이런 건 모르겠고요. 뭐 고프로 이거 찍는 것도 있어요. 고프로 뭐 액션캠들하고 연결하게끔 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따로 리모컨 쓰지 않고 이 스마트워치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촬영 시작과 중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리모컨 역할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요소죠. 전용 앱을 깔아야 됩니다. 이 잽이라는 전용 앱을 깔아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는 좀 찝찝한 거죠. 왜냐면 요거 깔 때 모든 개인 정보를 다 수집하는 하는데 동의하냐 그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찝찝한 내용이죠. 그냥 일반적인 개인 정보가 아니라 모든 개인 정보, 어느 뭐 카드 정보부터 해서 뭐 결제 정보까지 가져가겠다고 뜹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 쓰는 공 스마트폰이죠. 이거 어차피 뭐 스마트폰 통제하는데 크게 뭐 뛰어난 성능의 스마트폰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일상에 쓰는 거 말고 안 쓰는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쓰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개인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빼가는 것 같아요. 이 어플리케이션 기능에 비해서 요구하는 개인 정보가 너무 많다. 아주 찝찝한 요소예요. 요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시계에 대한 완성도라든가 기능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뭐가 달라졌냐? 여기 나오는 거, 뭐 GPS 전략 모드 이런 것들, 최대 수명 180시간 뭐 이런 것들 많이 좋아졌죠. 최소한 72시간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72시간 동안은 내가 탈출할 때 필요한 이 위성 정보는 충분히 얻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태양광 충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뭐 경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트랙백 기능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경로를 재설정해서 다시 탈출을 해야 될 상황에서 골든타이머 72시간을 친다 그러면 그걸 좀 초과할 정도까지 여러 모드에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이 스마트폰 시계에 제가 사용하는 목적에는 상당히 부합한다. 그래서 굳이 비싼 가민 엔듀로 3 안 산 게 다행이다 생각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 이 프리다이빙 45m까지 인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방수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45m면 사실 어마어마한 깊이입니다. 사실 프리다이빙 45m는 이 안에 또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데 있어서 안전 요소의 정보들도 제공하죠. 그러니까 수면 위에서 대기 시간, 수중에서 잠수했던 시간, 그다음 뭐 온도,
그다음 깊이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뭐 프로그램으로 제공됩니다. 이 시계 안에 그 기능이 있어요. 선택하는 그 모드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프리다이빙 할 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이 제품의 큰 장점입니다. 따로 프리다이빙 시계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정말 큰 메리트 있다. 수중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아웃도어에서 GPS 시간이 많이 올라갔고 실제 사용해 봤을 때 GPS 정확도도 나쁘지 않았다. 그 다음 가장 큰 건 내가 원하는 지도 방향대로 같이 보는 방향으로 일치된다. 문제는 약간 좀 텀이 있습니다. 빠릿빠릿하진 않아요. 느립니다. 좀 느려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가격 생각하면 충분히 저는 수긍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야외에 썼던 또 제가 원하는 아웃도어 시계의 기능을 거의 다 반영한 가성비 TRX3의 장점입니다. 자, 지금 TRX3로 등산 모드로 지금 걸으면서 궤적을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업 방식으로 지도가 내가 보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나온 궤적이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왔던 길 되돌아보면 지도가 회전하면서 회전하죠. 반응은 조금 느린 편입니다. 자, 제가 여기 왔던 길입니다. 그죠? 왔던 길이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왔던 길입니다. 이렇게 우로 꺾어져. 자,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길을 잃은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중지시켜 놓고 보면 탐색이 들어갑니다. 탐색에 가서 내 시작지점 되돌아가기 있죠. 이게 새로 생성됐을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땐 없다가 궤적이 생기면 나오면 돼요. 시작점 돌아가기. 이거 트랙백 기능 있죠. 직선은 가로질러 가버린 거고 트랙백은 왔던 경로 그대로 울퉁불퉁한 경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트랙백 선택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색상이 바뀌었죠. 저는 트랙백 할 때 이 주황색으로 설정해 놨어요. 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보면서 여기 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따라가면 내가 왔던 길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기존 TRX2에 비해서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어느 변곡점에서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알려줍니다. 725m에서 왼쪽으로 변곡점 크기를 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길을 잃지 않고 되돌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잘 표현해 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같이 아예 등산로가 없는 길을 지금 가거나 길을 잘못 판단했을 때 분명히 이런 식의 이 간단한 이 경로와 그 다음 오프라인 지도 그 다음 되돌아가기 기능 즉 트랙백 기능은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설정할 때 이렇게 일몰일출이 반드시 들어가 있게 만듭니다. 여러가지 시계 모드가 있지만 일몰일출이 없는 표시가 안 되는 디스플레이는 쓰지 않아요. 이거 일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일몰을 기준으로 제가 활동 멈춘다 간다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몰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이 스마트워치에 반드시 일몰을 알 수 있는 모드로 운동 모드마다 각 종류 운동 모드마다 각자 설정해 줘야 됩니다. 각자 운동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탐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탐색 여기 들어가서 여기 쭉 내려다보면 탐색 설정이 있습니다. 탐색 설정이 들어가서 탐색 보기 요게 어드밴스 업이면 아까처럼 지도가 회전하는 거 내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노스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노스업 합니다. 노스업을 하게 되면 지도는 가만히 있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방향 즉 내가 나침판처럼 내 화살표 중심으로 회전하게 돼요. 이게 기존 그 TRX2의 좀 단점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방향 여기 지도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몸을 회전시켰어야 돼요. 이거 지금 노스업 방식은 지도는 가만히 있고 내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가운데 있는 화살표만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되시죠? 그리고 배경 백그라운드로 오프라인 지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정시켜 놓고 탐색에 들어가서 설정
탐색 보기에 이렇게 어드밴스 업 이렇게 선택하면, 아이고, 어드밴스 업, 이거 이렇게 그늘 때문에 안 보여. 이거 훨씬 인지하기가 쉽고 빠르다는 얘기야. 노스업 방식이 기존 TX2에 없었던 기능이고, 그 기능이 지금 보완돼서 그 다음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 TX3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각 운동마다 설정을 각각 해줘야 됩니다. 내가 등산 모드에서 만약에 지금 노스업을 선택했다, 그럼 다른 데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운동마다 따로 설정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등산 모드에서는 지금 노스업 방식을 선택했단 말이죠. 이 운동마다 하이킹이든 오리엔티어링이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운동 방식이 있죠. 각각의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사냥 모드로 한다. 사냥 모드에서 쭉 내려면 탐색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그 등산에서는 어드밴스 업을 했었죠.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노스 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각각의 운동 모드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시 설정해 줘야 됩니다. 등산의 한 그 카테고리에서 이 어드밴스 업을 선택했다 해서 모든 게 선택된 게 아니고 각각이 선택해. 각각에 들어갔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매뉴얼 방식으로 이 각 운동의 모드들을 이렇게 커스텀 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긴 합니다만, 이건 좀 번거롭긴 해요. 저는 그냥 모든 활동이 어드밴스 업이 했으면 좋겠는데 기본 노스 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필요하면 어드밴스 업으로 바꿔놔야만이 다음에 제가 사냥 모드로 지금 사냥 모드로 만약에 활동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도가 내가 보는 방향으로 정치가 됩니다.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쭉 회전된단 말이죠. 이게 훨씬 더 편하죠. 이게 일반적으로 GPS나 내비게이션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보기에 익숙하단 말입니다. 단순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만 구매하더라도 의미가 있다. 왜? 제가 가지고 있는 가미 포트엑스 401이나 801 얘들 배터리가 정말 짧습니다. 이거 사용하면 단순히 트랙만 남기는데도, 거기에 비하면 얘는 진짜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시계로 쓸 수 있지만 트랙을 남기면서도 정확도도 높고 배터리도 오래 갑니다. 그게 이 TX3의 가장 메리트 있는, 아웃도어 스마트워치로서 메리트 있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401과 801보다 훨씬 더 사용 시간 면에서나 그 다음 이렇게 어느 정도 시인성 확보를 한 상태에서 오프라인 지도를 바탕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또 차별점이자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메리트 있습니다. 물론 백업으로 사용해야지 이것만 믿으면 안 되겠죠. 물론 믿으면 안 되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정도의 정확도가 있더라. 또 가봅시다.